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의 포근함 포비입니다. 먼저 오늘 사이다 녹음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이빨 요정 치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마법사 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취미부자 구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DJ를 맡게 되었는데 살짝 떨리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이 기분 좋은 떨림을 안고 오늘 사이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알쏭달쏭 궁금한 사회 이슈.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청량한 사이다 한 모금. 사회 이슈 다 이슈 사이다. 네, 오늘 다뤄볼 사회 이슈는 바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입니다. 어떤 이슈인지 해리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일자리, 산업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인구가 지나치게 몰리는 현상으로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약 70만 명에 이르며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로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 면적은 전국 면적의 12%이나 전체 인구의 50.69%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이에 반해 지방은 출생률 저하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급격한 고령화와 경제 위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인 만큼 패널분들의 고향이 어디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패널분들은 다들 어디 출신이신가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원 출신이고 지금도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기숙사 때문에 이제 안성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었고 지금은 용인에 잠시 몸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꽤 수도권 소년인데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요. 사투리를 거의 안 쓰긴 하지만 사실 포항 출신입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20년 동안 대구에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주셨는데 수도권에서 이제 수원에서 온 사람이 해리가 있고 또 저도 해리랑 같이 수원 출신이고 또 포항에서 온 치유가 있고 또 우리 구슬님은 대구에서 오래 사셨네요. 오늘 패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주셨는데 지금 다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여기 나오신 패널분들은 향후 20년 내에 서울 수도권을 떠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은퇴하기 전까지는 만약에 일을 구한다면 은퇴하기 전까지는 서울을 떠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도 서울에서 계속 하시고 네, 가능하다면 서울에서 계속 일하면서 살다가 미래에 이제 돈을 다 벌고 나서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바다가 있는 곳이나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는 몇 살쯤 하실 예정이시죠?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취업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은 조금 깊이가 되고요. 제가 사람 많은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서울 근교 1시간 이내 위성 도시에 살고 싶습니다. 구체적이네요. 네, 출퇴근이 용이한 서울로 만약에 직장이 생긴다면은 거기에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교통이 좀 편리했으면 좋겠네요. 지하철도 좀 있고. 저는 일단 제 의향만 따지자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서울에서 좀 청년 시기를 보내고 싶고 일도 서울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저의 의향과는 다르게 일자리를 구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 가게 될 수도 있지만 희망사항은 저도 역시 서울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서울에서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다시 나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20년 내에 서울을 들어갔다가 나갈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혹은 지방 인구 감소를 직접 체감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단 그 홍대 입구 역만 들어가도 뭐 체감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 집 앞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이 홍대 거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역체감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안성에서 고등학교 기숙사를 나왔다 보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근처를 이제 시내라고 하잖아요. 그 인구가 밀집된 그곳을 가지 않으면은 되게 한적한 길거리에 저녁에 불이 다 꺼지면은 가로등만 이렇게 반짝반짝 그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이래서 조금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이제 안성만 가도 그 정도니 이제 더 지방으로 가면 얼마나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추석이나 설에 서울역을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고향은 지방인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있으니까 추석이나 설에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 많구나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졸업생 중에 서울로 올라간 졸업생은 이제 다시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대부분이 서울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사람 많은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녹음하러 올 때 해리 말대로 저희 녹음실이 또 홍대에 있잖아요. 여기 올 때마다 진짜 사람이 많구나 서울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는 제일 사람이 많다고 느꼈던 게 더현대? 거기에 갈 때마다 진짜 놀라거든요. 이 좁은 공간 안에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구나 싶고 제 고향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애들이 다 그 사람 멀미 있잖아요. 막 되게 울렁거려하고 막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좀 심각하다 하고 느끼고 또 지옥철 타게 되면 맞아요.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한 곳에 많이 살아선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줄었다고 느끼는 거는 저도 지방 갔을 때 그 시내 사실 그 20살 때 또 충격 먹었던 게 그 서울 사람들한테 서울 시내가 어디냐고 하니까 시내가 뭐냐. 맞아요. 네. 진짜. 시내라는 말을 모르더라고요, 아예. 그래가지고 아니 시내가 당연히 있어야지 거기 가서 노는 건데 그 문화가 다른 것도 되게 충격이었고 그 제 고향에 다시 내려갔을 때 시내가 막 거의 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 많이들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시내가 망한 걸 보고 저도 와 진짜 심각하구나 이제 젊은이들이 확실히 지방엔 없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패널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사람이 많은데 가면은 이제 서울에 정말 사람이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휴학을 하고 지금 강남역 쪽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이른 시간에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수업을 들으러 감에도 불구하고 되게 일찍 나가도 항상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딱 내려서 올라가면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한 걸 보면서 서울은 진짜 사람이 많구나. 저랑 혜리가 살고 있는 수원이라는 도시도 거의 인구가 170만 이렇게 가는 큰 도시인데 근데 서울은 정말 어딜 가든 사람이 많은 걸 느끼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특히 청년 세대가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지방 출신의 패널분들은 지방에 살면 힘든 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니 해도 인프라가 좋지 않나. 아무래도 수도다 보니까 중심 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들도 많이 몰려 있고 큰 회사들 그리고 또 공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근교로 모이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제 사람이 집중되면 음식점도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수도권 서울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한 가지 큰 이유가 지하철이 너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서울로 오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저 수원에 살지만 그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지하철이 없다면은 버스만 타고 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원하는 곳에 가기가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서울 근처 서울 어디 한 군데만 가면은 지하철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서울로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공감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지방은 교통 인프라가 딱히 나아진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 지하철은 서울에서부터 그 마치 옛날에 저그 그 땅 늘어나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뻗쳐가서 주변까지 계속 그 지하철 권역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이게 격차구나 하는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지하철 노선도 보고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대구에는 딱 3호선까지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막 일단 9호선 이상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또 저는 일단 일자리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좋다고 하는 회사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사람들도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학벌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20대 때 서울로 오고 서울에서 그 문화를 경험하면 문화 생활의 그 반경이 훨씬 넓거든요. 진짜 지방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일자리랑 아무래도 대학이 좀 큰 것 같고 또 나가기가 힘든 게 저도 구슬이처럼 문화적인 측면이 제일 좀 격차가 크다고 느꼈거든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생 때 뮤지컬에 엄청 빠졌었는데 그때 한 번도 뮤지컬을 4년은 좋아한 것 같아요. 한 중학생 때부터. 근데 거의 한 번, 두 번밖에 관극을 실제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맨날 그 유튜브로 영상 보면서 덕질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냥 일상의 밀도가 거의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서울은 한번 놀러 나가야지 하면은 막 공연장도 가고 뭐 미술관도 가고 공방도 있고 막 방탈출 카페 가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콘텐츠가. 근데 지방은 시내에 가도 요즘스러운 게 생겼다 하면은 보드게임 카페 정도? 그런 게 있고 놀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느낌? 한번 서울의 문화를 체감하고 나면은 그 밀도가 낮은 삶으로 다시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자극 중독자인 젊은이들이 이걸 다 내려놓고 나가기도 어렵고 그런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돌을 좋아했는데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거를 보러 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 했었어요. 왜냐면 가려면 진짜 하루를 다 빼고 가야 하니까 어릴 때 혼자 간다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한 번 한 중학교 때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한 번 가면 이제 새벽에 출발해서 다음날 새벽에 다시 돌아오는 거의 하루를 통으로 콘서트 가는데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서울 와서 콘서트 가면 점심 오후까지 과제하다가 콘서트만 딱 보고 올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런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약간 서울 중심 사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방송 같은 데서 어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여의도 면적으로 막 여의도 면적의 몇 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의도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 실감이 하나도 안 났었거든요. 그런 게 한국이 다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쵸. 또 서울에는 야구팀도 쓸데없이 3개나 있고 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뭔가 되게 많이 집중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만큼 다른 지방의 지역들의 그런 시설들이 확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방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항상 서울에서 되던 게 약간 안 되네 이런 느낌이라서 지방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특히 자기 고향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도 자기 고향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향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서울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19년 수도권 토박이 해리가 말하는 수도권에 살면 좋은 점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 토박이 헬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편의시설이 집 근처에 있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집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영화관이 걸어서 10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또 노래방도 집 근처에 3-4개가 있어서 골라갈 수 있고 또 당구장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뭐 볼링장, 뭐 스크린 골프, 집 근처에 뭐 큰 운동장도 있고 체육관도 가까이 있고 또 여러 프랜차이즈 지점들도
집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메리트지 않나. 이제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요? 아. 거의 메이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 근처에 있고 또 조금만 올라가면 IC가 있어서 고속도로도 타면은 서울도 금방 가니까 이것도 좀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 서울로 가기가 편한 게 제일 큰 장점이네요. 맞습니다. 서울이 짱인데 서울로 가기가 좋은 도시. 서울이 짱인데 솔직히 서울 사는 게 좋지 않나. 아,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리는 나중에 서울에 살고 싶나요? 아니 전 위성 도시. 저는 사람 많은 건 싫어서 좀 이제 서울에 편하게 갈 수 있는 도시.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게 제 지금 고향이 이제 원래는 논밭이었다가 그걸 갈아엎고 이제 계획 도시로 세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리가 말한 것처럼 저도 영화관도 있고 프랜차이즈도 많고 한데 그 제일 큰 단점이 교통이에요. 제가 대구 중심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는 지역이라서 그 서울에서 대구로 기차가 2시간인데 기차역에서 저희 집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아 이거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서울로 가기가 얼마나 편하냐 그 교통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킹 받는 게 그 서울까지 안 오더라도 그 안에서 이동하는 것도 너무 불편한 게 좀 화나요. 약간 지방 내에서 다른 지방 놀러 가려고 해도 교통이 안 좋으니까. 맞아요. 그쵸. 저도 막 예를 들어서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 놀러 가려고 해도 막 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이제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도 좀 서울에 꼭 안 가려고 해도 어디든 가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덧붙이자면 그 약간 차가 없으면 잘 힘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보통 청년 세대들이 운전면허가 있어도 차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동이 불편해서 청년 세대들이 이제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만 이제 성인 되고 막 밤까지 놀고 집에 들어가려 하면 사실 심야버스도 있고 막차 걱정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대구에서 시내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면 막차가 9시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교통편이 진짜 서울이 압도적으로 편한 것 같아요. 막차 9시는 진짜 문화 충격 수준이죠. 지금까지 지방에 대해서 되게 힘든 점, 불편한 점, 또 수도권이 좋은 점 이런 것만 얘기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지방이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모르는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을 이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가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좋은 거 사람이 없다.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장점 맞나요? 장점이에요. 저같이 이제 북적북적하고 시끌시끌한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장점이고 두 번째 공기가 좋아요. 진짜 행복해요. 약간 공기가 진짜 달라진 게 느껴지거든요. 가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 두 개가 좀 큰 것 같고 세 번째가 바다나 산이 있다는 게 저는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산은 서울에도 있지만 그 산은 너무 개발이 많이 돼 있어. 너무 편하게 오를 수 있어. 왜? 아니 너무 확실히 지방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네, 느낌이.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잘 몰라요. 사실 지방도 도시가 많거든요. 그러면 차도 많고 네. 공장도 있고 네. 매연도 있고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좀 사과드립니다. 그쵸. 서울엔 심지어 산도 있습니다. 없는 게 없. 근데 이제 서울 산 너무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막 그 케이블카 있고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 와서 좀 놀랬던 게 생각보다는 나무가 많다? 맞아요. 서울숲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울숲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고 신기해하면서 갔는데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사방을 보는데 나무랑 모든 도시 전경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딱 나무를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뒤에 빌딩이 겁나 커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자연이어도 완전 자연은 서울에서 찾기가 좀 힘들긴 하구나 싶기도 하고. 확실히 온전한 개발이 되지 않은 모습의 자연을 찾는 게 서울에서는 힘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만큼 또 이제 산책로나 녹지 조성이 잘 돼 있기도 하지만 해리가 좋아하는 정말 천연 그대로의 산 이런 거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간 찐 자연이라기보다 그 자연을 담은 콘텐츠가 또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산책길이라던가 서울숲 같은 데도 좀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서울도 자연을 그리워하니까 그런 걸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인정합니다. 또 그런 데 있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사람 영혼을 치유해주는 힘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받아서 말해보자면 일단 포항하면은 바다죠. 또 그 상생의 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유명하죠. 해돋이 보러 또 가야 되거든요. 상생의 손에 가면은 이제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항상 특별한 해돋이를 볼 수 있고요.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지방이 음식이 맛있거든요. 자연이랑 가까운 그쵸. 곳이 음식이 맛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자랑거리인 것 같고 좀 더 그래도 정감이 있지 않을까요? 정. 네, 이웃 간의 정. 저는 원래 집에서는 그 엘리베이터 탈 때 이웃들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다 인사했었거든요. 네. 저도요. 그쵸. 근데 서울은 안 하지 않아요, 거의? 아 저는 이제 한 아파트에 한 20년 동안 살았다 보니까 저는 하는 편인데 보통은 잘 안 하죠. 이 장점 뺏겼어요, 방금. 오래 살면 해결된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였군요. 하지만 저는 이제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서울은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그쵸. 서울 토박이 아니고 이제 수도권 토박이니까. 수도권 토박이죠. 수박이들은 이런 장점을 또 공유하는 걸로. 대구는요. 일단 교통이 이제 아까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도로가 되게 잘 깔려 있어요. 예쁘게 정돈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딱. 그래서 좀 운전하기에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대구도 맛있는 음식이 많거든요. 일단 막창이 유명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음식 자랑하는 것 같은데 납작만두도 맛있고요. 또 갈비찜도 유명하고 또 대구하면 치킨이 있거든요.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다 대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찾아보면 다 대구에서 이렇게 파생된 게 많아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치맥 페스티벌도 하고요. 오. 그런 장점이 있고 대구는 바나나가 잠깐만요. 바나나. 대구에서 바나나가 자라나요? 대구에서 요즘 바나나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헐, 너무 세상에. 더워져가지고 대구에 살면 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잠깐만, 장점 말하는 장점이요? 시간 아니에요? 장점을 찾기가 좀 힘드네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좋은 장점이 생각났는데 월세가 압도적으로 쌉니다. 이건 진짜 장점이에요. 맞아. 저는 지금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구에서 자취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가격이면 평수가 완전 차이가 나고 같은 평수면 진짜 막 보증금이 500만 원 이상 차이 나고 와. 막 월세도 30만 원 넘게 차이 나고 막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는 진짜 장점인 것 같고 시내에는 그래도 웬만한 놀거리는 다 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북적거리진 않는다. 대구가 길이 잘 깔려 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다가 최근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해서 댓글창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모든 대구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면서 대구가 길이 잘 닦여 있나 이런 걸 봤는데 정말 잘 닦여 있더라고요. 되게 크고 빨리 갈 수 있게끔 돼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면 지방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결국에 지방 소멸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지역 격차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서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사를 옮기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지 않을까요? 대신에 정부에서 적절한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전 지방도 지역 내에서 이동이 좀 편리해져야 되고 지역 간의 이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구 수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만 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거리를 고려해서 이동 수단을 좀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일자리가 진짜 해리 말대로 중요한 것 같고 약간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사실 정부의 이동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방으로 이동을 하면 그쪽에 아무래도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생길 거고 그 고위직들이 그쪽에 몰려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뭔가 기업들도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서 그쪽에 사람이 몰리면 사람이 있으니까 교육이나 상업이나 교통이나 이런 게 다 발전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균형이 맞춰질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정부가 이동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뭔가 야망이 느껴지는 야심 있는 계획이었는데요. 저도 좀 거의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문제로 지적된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나 교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진짜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지방으로 좀 옮겨갈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한 가지만 해결해서는 바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범죄와의 전쟁? 이런 시즌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지역 격차와의 전쟁해서 온갖 자원들을 좀 많이 투자해서 한 번에 개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기업에 지원금을 줘서 뭐 본사를 이동하게 하면서 또 교육적으로도 그 지방 대학들에 뭐 투자를 많이 해줘서 지방 대학들 교육적으로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순위를 좀 올려준다거나 그리고 뭐 교통적인 부분도 많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문화적으로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게 한 번에 일어나야지 지방이 확 크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고 거기서 계속 살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뭔가 한두 가지가 조금 나아진다고 사람들이 거기서 쭉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좀 모든 지역이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아까 얘기하다 생각난 건데 좀 지방에도 지방별 서울이라 해야 될까요? 뭐 부산이나 경상도의 부산이나 대구 같이 좀 중심 도시들을 지방에도 많이 만들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해리가 그 기업을 이전하고 이런 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작년에 자동차로 이제 창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수원으로 올라올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갔는데 중간에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정말 고속도로 옆에 쫙 허 벌판이잖아요. 거기에 건물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 뭐라고 써 있다면 거기에 한국전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2003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했잖아요. 그걸로 이전돼서 떨어져 나간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때 이전한 기업들이 150 몇 개 이렇게 이전이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보면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있는 그런 사후 관리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던 공기업들을 지방에 내려놨으면 그 직원들이 이제 지방으로 옮겨서 거기서 살게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아내랑 자식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지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서울로 또 많은 업무들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 출장이 잦아서 그게 또 업무에 지장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냥 마냥 이전만 시키는 건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 그거에 따른 애프터 서비스들이 나라에서 계속 이루어져야지 지방 공기업 이전 같은 사업을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잘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플러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비현실적인 가정이어도 좋으니까 지역 격차 해결을 위해 딱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패널분들은 다들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저는 진짜 비현실적인 걸 가지고 왔어요. 뭐죠? 저는 지금까지의 지방의 이미지와 지금까지의 서울의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오. 어떻게 이미지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이미지를요? 그 이미지를 둘을 바꾸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제 지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아. 나는 지방으로 가고 싶다. 서울 사는 사람들 1000만 인구 넘는 이 사람들이 나는 대학교를 지방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완전 정보가 그렇죠. 이제 좀 잠시만요. 이거는 비현실적인 가정이라서 가능한 거고. 네, 실제로는 바뀌는 게 없는데 사람들의 인식만 그렇죠. 바뀌는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꽤나 클 거라고 저도 그쵸.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부산대학교가 서울대학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확 바뀌니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아무리 먼 지방 도시여도 서울까지 편도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으면은 지방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확연히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방하고 서울의 인식을 바꾼다 하면 네. 그럼 이제 지방을 막 인프라가 많고 이런 곳으로 인식만 바꿔치기 하는 건가요? 지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울이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지방으로 인구가 너무 몰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근데 어떡하나요? 지금 당장 서울의 면적보다 지방의 면적이 훨씬 넓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고르게 분포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현상이 아닌가라고 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이 물론 지리적으로나 이제 좀 서울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만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한 거니까 이 부수적인 효과는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점 이 변명이 길어지네요. 아니 이게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그 지방이 죽는 것보다는 이제 넓은 지방을 살리고 서울이 죽는 게 낫다. 아니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근데 지방이랑 서울이 인식이 바뀌면 서울에 살던 서울 토박이들도 지방으로 향하지 않을까요? 그 서울에 살던 토박이들이 훨씬 지금 많으니까 서울 토박이까지 지방으로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는 거죠. 오, 되게 파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재밌네요. 공감 못 하시죠? 아니 저는 공감됩니다. 공감 못 아니 하시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너무 억지 포장을. 근데 인식의 변화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음. 당장 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갤럭시를 안 쓴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다들 연예인들이 아이폰을 쓰고 이런 걸 보여줘서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뭐 그렇게 갤럭시가 어른들만 쓰는 폰 이런 인식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또 지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다면 그만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억지 공감 아니고요. 진짜 진심으로 공감돼서 얘기한 겁니다.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들 자꾸만 혀가 길어지시는 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서울을 대구 옆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제 중심이니까 서울을 들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도를 거미줄처럼 이렇게 까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 타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 모든 도시에서 서울까지의 이동 시간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또 사실 서울 중심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넓어지지 못하는 게 위쪽으로는 이제 막혀 있으니까. 근데 서울이 중심으로 오면 좀 더 넓은 지역이 수도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넓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구슬이가 말한 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저도 그 저그 땅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그 집을 어디 배치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구석탱이에 박으면 그 땅을 다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심 쪽에 서울이 있으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그 서울에서 다 똑같은 거리로 네, 지방에 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건 구슬이가 이미 말했으니까 다른 거를 하자면 그 야구팀처럼 두는 거예요. 대기업의 본사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광주 기아 타이거즈면은 광주에는 기아 본사에서 네. 기아 여기는 기아의 땅이고 네. 약간 이런 기아의 느낌. 땅이요? 기업 연고제. 네. 기업 연구. 네. 한 군데씩 박아놓는 거죠. 지방마다. 이제 대기업을 하나씩 놔두고 거기에서 영업을 주로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자기 땅에 있는 야구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애사심이 넘쳐지겠네요. 되게 재밌는 생각인데요. 그럼 울산에선 다들 현대차만 타고 다니고 광주에선 기아차만 타고 다니게 되는 건가요?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사실 교통이 편리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해리가 말한 대로 그 몇 분 만에 막 다 이동할 수 있는 엄청난 교통 기술이 발달한다면 약간 지역을 다 뷔페처럼 하나의 한 가지 특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긴 자연 환경이 진짜 아름답고 바로 옆 지역은 뭐 도시 전경이 좋다. 바로 밑에는 뭐 일자리가 많다. 해리가 아까 그 집은 수도권 주위에 두고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싶다 이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거주 지역 있고 노는 지역 있고 출근하는 지역 있고 이렇게 뷔페식으로 여러 군데를 막 다 누리면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게 한 군데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지 않게 이런 것도 할 수 없겠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스탯 몰빵 시켜서. 아, 그쵸. 지역마다 한 스탯에만 이제 다 찍는 거예요. 저는 진짜 비현실적인 가정이라서 좀 가능한 건데 이 땅 크기를 한 3배로 늘리면은 이제 어디를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쭉 늘린 거 있잖아요. 네. 그 드래그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쭉 3배 정도 늘리면은 어쨌거나 서울에서 다 관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서울이 꼭 생기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과 두 번째 서울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옆으로 퍼져나가면 좀 수도권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땅을 3배로 늘리자. 그렇죠. 그 말이죠. 아니 비현실적이어도 되니까.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실현 이런 걸.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나라는 땅이 너무 크니까 이동을 하면서 살 수 없어서 이제 제2의 수도가 생기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은 그래도 차로 몇 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니까 더 서울로 몰리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나쁘지 않은데요? 미국도 주마다 이렇게 정책이 다르고 하듯이 음. 이제 우리도 땅이 커진다면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도를 다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나누고 광역시 규모 시들은 뭐 대구, 준주 이런 식으로 캐나다처럼. 아, 아예 연방제로 가는 건가요? 신박한데요? 네, 정말 기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패널분들이 말해주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의미인데요. 옛말이 오늘날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이야기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길이 서울로 이어지기만을 바라는 듯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죠. 하지만 정말 모든 길이 서울로 향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목표는 꼭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중 얻는 깨달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줄 수 있죠. 어쩌면 서울이 아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치도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우유, DJ의 포비, 패널의 치욕, 해리 구슬이었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